나는 그 김건희 오빠라는 사람을 처음 봤을 때 그 사람이 무슨 정치적인 내용을 몰라요. 명태균 씨는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에 대해 정치적인 이야기를 나눌 상대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철없는 우리 오빠, 무식하면 원래 그렇다. 김건희 여사가 이 대화에서 지칭한 오빠가 대통령이 아니라 친오빠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오빠라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정보가 어디까지 됐어요? 내가 그 김건희 오빠하고 토론했겠냐? 의논했겠냐?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렇게 격분했었던 명 씨. 그러나 몇 시간 뒤 다른 언론과의 대화에선 친오빠인지 대통령인지 기억도 안 난다고 답했다는데요. 기억도 안 나요. 그게 오빠란 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고. 기억이 안 나요. 그게 한 2,000장 돼요. 기억하겠어요? 너무 많아서 기억이 안 난다면서도 중요 내용이 담긴 카톡이 아주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친오빠를 가리킨 것이었다라는 대통령실의 반박에 대해서 명태균 씨는 아니다라고 JTBC 취재진에게 재반박을 한 상황인데 오늘 대통령실에선 추가 입장이 나오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지금 뭐 별다른 입장을 내고 있지 않은데 명태균 씨 입장이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일단 마지막에 어제 CBS 그 인터뷰에서 얘기를 한 것은 본인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저는 명태균 씨가 그 문자를 공개한 게 포인트가 오빠냐 아니냐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김건희 여사가 본인에게 의지했다.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폭로를 한 거라고 보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 이 사건의 본질은 그래서 오빠냐 아니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그 김건희 여사 라인을 통해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을 했는가 이것과 그리고 그 여론 조작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는가 이 두 가지의 본질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전 첫 번째 말씀드린 거 공천에 개입하기 위한 뭐 김건희 여사와의 라인이 구축되어 있는가 이 문자가 만약 사실이라면 이걸로 증명이 좀 되는 거죠. 김건희 여사가 그만큼 명태균 씨한테 의지했던 사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이 명태균 이슈에 대해서 뭔가 반응을 내놓을 때 항상 명태균은 전과자다. 허장성세가 강한 사람일 뿐이다. 저런 사람 정치권에 너무 많다. 이런 식으로 평가절하해 왔는데 그렇게 평가절하할수록 그렇게 평가절하한 사람이 김건희 여사가 의지했던 사람이라는 게 밝혀지는 거니까 오히려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 그 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 만약에 친오빠일 경우는 친오빠가 대통령일 경우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죠. 또 다른 본질로 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실이 받고 있는 또 다른 의혹은 뭡니까? 사실 대통령 위에 V0가 있다. 김건희 여사가 V0로서 사실상 김건희 여사의 라인인 7인을 통해서 국정 운영을 쥐락펴락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문자가 만약에 대통령일 경우 아 정말 대통령을 평소에 예전부터 무시해 왔구나. 평소에 자기보다 아래로 봐왔구나.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본질까지도 퍼질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친오빠 아니냐는 이것도 중요한 게 또 볼 수는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오빠가 대통령이어도 문제, 아니어도 문제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고 어쨌든 어제 딱 한 장의 카카오톡 메시지로 확인되는 건 첫 번째,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가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당시 그 이후에는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그 당시에는 김 여사가 명태균 씨를에게 상당히 의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 두 가지는 확인이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 지금 저 호칭을 두고 지금 약간 좀 진실 공방이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호칭이라는 게 어떤 자리에서 그리고 누구랑 있었느냐 또 대면이냐 비대면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와 같이 계셨던 분들 사이에서도 호칭을 두고 지금 서로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분명한 건 저 메신저에서 사인 간의 대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 진실을 알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메신저에 같이 있었던 분인데 저희는 아무래도 뭐 명태균 씨의 주장보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을 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통령실의 해명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는 국민이 있다는 점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네, 대화의 당사자 2명 중에서 명태균 씨는 약간 입장이 언론 인터뷰마다 사뭇 다른 듯한 느낌을 주고 대통령실은 어쨌든 친오빠다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 공식 입장을 믿는 게 더 현재로서는 더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이다라는 얘기네요. 전성균 의원님, 네. 여당 일각에서조차도 지금 황당하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뒷감당 우려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치닫았어요. 일단은 해명 자체가 국민께서 납득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누가 봐도 오빠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기에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보이고 문자 캡처본을 보시면은 사실 이 시점이 중요한데 이준석 의원님을 지칭하는 그거를 봤을 때 두 가지 시점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당하기 전, 두 번째는 본 후보가 된 시점. 만약에 입당 전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입당도 하기도 전에 그 배우자의 오빠가 이렇게 나섰다고 보면 대통령이 됐을 때는 대통령실에서 비선 실세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고, 만약에 본 후보 시점이라면 사실 작은 선거도 배우자나 또 배우자의 가족들이 선거에 전면에서 나서기 쉽지 않은데 예. 왜냐하면 관계자들도 있고 당직자들도 있고 또 친윤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 선거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이렇게 친오빠가 나섰을 정도면 국민의힘 여당 당직자와 국회의원들을 바보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친오빠가 명확했다면 대통령실에 이렇게 해명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디테일하고 방식이 달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보엽 의원님, 예. 지금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이게 대통령이라고 하면 바보가 되고 친오빠라고 하면 국정농단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조국 혁신당의 입장은 뭐예요? 저는 어제 참 재밌는 댓글을 봤습니다. 이 기사에 딸린 댓글이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아니 그 오빠가 친오빠라면 윤석열이 김건희 친오빠였어? 대박. 뭐 이런 식의 댓글이 달린 거예요. 예. 이건 뭐냐면 막장 드라마에 빗대서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 같은 현실을 조롱을 하는 거죠. 우리 국민들 중에 용산 대통령실의 저 해명을 믿고 그거는 정말 그 오빠가 친오빠였겠구나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오빠일 경우에 어떻고 대통령일 경우에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닥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이 전에 명태균 씨 관련해서 해명 중에 보면 대통령은 뭐뭐라고 기억한다 이런 식의 해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는 그나마 윤 대통령에게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몇 번 만났습니까? 이런 거라도 물어보고 대통령실이 입장을 내놓는 것 같은데, 김건희 씨한테는 아무것도 물어보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충 급하니까 아무렇게나 해명을 던져놓고 뒷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상황도 상당히 혼란스럽고 국민 다수가 편하지는 않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앞으로 추가 폭로가 나올 것이냐,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 전국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명태균 씨는 어제 JTBC 뉴스룸 보도 인터뷰에서 추가 폭로를 예고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내가 그 문자 메시지부터 해서 그 다음에 사진, 그 다음에 녹취 순서대로 나 쫙 가줄게. 자, 그리고 오늘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공개한 대화 내용에서도 어제 공개한 것은 에피타이저도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사기꾼이라 하니 사적 통화를 하면 그럼 공적 통화 대통령 한 걸 까야 되겠네. 체리 따봉 쫙 해갖고 내가 뭐 했는지 진짜 최고 중요한 것만 까도 한 200장 이상 넘을 건데 계속 나오면 한 2000장 돼요. 우리 집 여사하고 주고받은 문자는 에피타이저도 아니에요. 그거 10배 100배도 넘어요. 사회 파장이.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건들지 마라 그러니까 건들지 마라. 잘 모르면 여사 대통령 가서 물어보고 예. 건드려야 될지 건드리지 말아야 될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추가로 녹취나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는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추가 폭로가 조만간 나올 걸로 보세요. 글쎄요, 명태균 씨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방송에 또 나오면 또 추가로 깔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러자마자 김재원 최고위원이 지금 방송에 갑자기 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오늘 이 스케줄이 없어서 안 나오는 건지 명태균 씨의 저 말을 듣고 안 나온 건지는 솔직히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예. 추후에 또 나와서 명태균 씨를 공격하게 되면 아마 공개를 하겠죠. 사실 명태균 씨가 지금까지 언론과는 다양하게 인터뷰를 다 했지만
대통령 아니면 윤석열 그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문자를 공개한 건 지금 처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린을 건드린 건데 그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 사람 감옥에 가야 될 사람이다. 철창에 들어간 개가 될 것이다. 이 발언에 바로 반응을 한 겁니다. 지금 네. 명태균 씨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본인에 대한 사법적 처분 이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나를 사법적으로 보호해주지 않으면 나를 사법적으로 처벌하려고 한다면 나는 언제든지 갖고 있는 정보들을 다 공개할 것이다. 라는 사실상 대통령실에 보내는 전 메시지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보내고 있는 메시지라고 보는데요. 사실 저는 뭐 관련된 사람들이 지금 명태균 씨를 평가절하하는 발언만 하고 있지 고소고발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대통령실이 민주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최고위원을 고소고발하기도 하고 또 뭔가 나치직 선동한다면서 강한 논평을 내기도 하고 또 언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언론에 대해서 또 징계를 주고 고발사주 의혹도 하고 뭐 이런 강력하게 대응을 했는데 유독 명태균 씨에게 대해서만 아주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아주 관대하게 대해주고 있단 말이죠. 아직 고소고발 소식은 안 들리죠. 안 하고 있죠. 이 사실 대통령실의 입장이 뭐 다 명백하다면 뭐 명태균 씨가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아니 한 나라의 대통령과 영부인을 두고 저렇게 많은 말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고소고발을 안 하죠? 저는 대통령실이 이렇게 건드리지 않는 이유가 명태균 씨가 갖고 있는 통화 내역이나 아니면 문자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방대하기 때문에 지금 2,000장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폭탄이 터질 것을 두려워해서 자신들이 몸을 사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김재원 최고위원이 입장을 추가로 안 내면 추가 폭로가 없을 것으로 보세요? 아니면 그것과는 무관하게 뭔가 나올 것이다? 일단 앞으로 명태균 씨 관련돼 가지고는 방송이나 이런 데서 많이 계속 언론에서 계속 주목을 받기 때문에 다뤄질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명태균 씨가 자신의 입장을 또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저는 뭐 추가 입장을 계속 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특히 명태균 씨가 보면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서 체리 따봉을 언급하지 않습니까? 이 체리 따봉이라는 게 사실 이미 널리 알려져서 대통령과의 친분 가시용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은근슬쩍 흘리면서 본인의 지금 약간 과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뭐 앞으로 사법 절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명태균 씨는 또 다른 입장을 낼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문제는 저희 당에서 이렇게 입장을 밝힐 수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명태균 씨의 저 사적 통화는 결국 명태균 씨와 대화한 사람만 내용을 알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선제적으로 입장을 내거나 또 해명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앞으로 뭐 추후에 해명을 하게 될 상황이 온다면 조금 더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조금 더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김보엽 위원님? 지금 명태균 씨의 입만 쳐다보고 있을 수도 없고 저도 오늘 페이스북을 몇 번 들어갔다 나왔다 했거든요. 예. 계속 기다려야 됩니까? 이 정치권이 계속 한 사람의 입에 너무 의존해서 휘둘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좀 억울하긴 합니다. 정치권에 막 들어온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정치권이 다 이 모양이냐 싸잡아서 욕먹을 때는 좀 억울하기도 한데요. 네. 제가 역대로 취재할 때부터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 주로 한 사람에 의해 휘둘리고 좌지우지되고 해서 그런 게 국정농단으로 이어지는 참사, 사건, 사고는 대체로 국민의힘 계열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별로 없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정당의 권위주의적인 문화, 이게 강하면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그 한 사람 귀만 잡아채면 결국 뜻한 바를 이룰 수가 있어요. 예. 그게 예전에 최순실이었고 지금의 명태균이었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권위주의가 강한 정당의 특징이 그 대표에게 쓴소리를 못 하잖아요. 진원, 고원, 직원 이런 거를 못 하기 때문에 한 사람에 의해서 더 많이 휘둘릴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총재 시절에도 동교동 측근들 물리쳐라 이러면서 젊은 의원들이 들이받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나중에 성장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물론 그 사람들도 다 원로가 되고 이미 은퇴한 분들도 있지만 근데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그런 정풍운동 이런 문화가 적고 한 사람에 의해서 휘둘리는 경우가 좀 많았다. 권위주의적인 정당 문화 개혁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 문화하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예. 건데 잠깐만 반론을 좀 들어야겠는데요. 한나라당 시절에 뭐 소장파도 있었고
뭐 직원을 전혀 안 하는 또 당의 문화는 아니었잖아요. 이게 그렇죠. 정풍운동이 저희가 있었고 그리고 저도 뭐 이명박 청와대 근무했었는데 그때 이명박 대통령께서 밑에 참모진들, 젊은 참모진들이나 밑에 의견들 많이 수용하셨습니다. 뭐 밖에서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에 대해서까지 제가 논평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뭐 대형 참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꼭 국민의힘 계열에서 많이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전반적으로 안전사고가 그렇게 났는 것까지 정쟁으로 끌어들이는 건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안전사고 얘기였어요? 아니면 아니요. 국정농단? 여기서 참사라는 건 예. 국정농단 같은 큰 사건 예. 사고 네. 그거였습니다. 표현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달랐던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선 여론 조작 이게 사실 지금 가장 뜨겁고 어찌 보면 본질일 수 있는데 여론 조작이 사실이냐 아니냐 의혹이냐 소멸될 의혹이냐 이겁니다. 일단 민주당에서 어떤 주장을 하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 여론조사들이 윤석열 캠프와의 교감 속에서 또는 보고용으로 치러진 것이 아닌가, 공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고 이것이 필요했을 사람이 누구인가, 이걸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캠프가 아닌가 그렇게 지금 단계로는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명태균 씨가 뭐 개인적인 자기 그 영향력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좀 가공하지 않았나라는 의심 속에서 쭉 보고 있거든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여론조작기관 정비를 좀 해달라. 다수당이니까 좀 할 수 있지 않느냐. 예전에 소수당이었기 때문에 하려고 해도 못했다라는 취지의 그런 입장도 나타냈습니다. 전성균 의원님, 네. 이 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 관건은 뭘까요? 그러니까 대선 여기 나타낸 건 이제 경선 때인데 사실 그 경선 때 이제 미공표 자료다 보니까 사실 그 자료가 오픈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선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조작의 여부보다는 사실 그거를 지시했는가 안 했는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게 이제 공표된 여론조사가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네네네. 조작은 있었더라도 그게 경선 결과를 뒤집을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전혀 공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지점은 이제 그거를 캠프가 또는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 경선 후보가 지시를 했는가 안 했는가가 중요한 네. 거거든요. 만약에 지시를 했다면은 뇌물죄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저는 논쟁이 될 것 같고 진실은 윤석열 대통령 친윤계 또는 이제 명태균 시장 이 세 가지 이제 분류가 진실을 알 텐데 하루 빨리 이 진실이 나타났으면 좋겠고 지금 모든 언론과 대한민국 정치가 그 명 사장님 때문에 많은 민생 이슈가 지금 다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 하루 빨리 정리돼서 빨리 민생 이슈가 더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빨리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그 참 하루하루 새롭게 의혹이 나오고 있고 주장들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데 잠깐 김보엽 의원 의견을 듣고 싶은데 예. 지금 이게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잖아요. 경선 예. 당시에. 그리고 실제로 그 녹취를 실행했다면 정말 이 조작이 되는 거는 맞고 그런데 경선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지금 분석하고 있거든요. 전성균 의원은 같은 생각이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공표 여론조사도 정치 고관여층, 언론인, 정당의 주요 관계자 이분들이 뭐 앞에 받은 글, 받은 정보해서 공유를 다 합니다. 이른바 지라시로 그렇습니다. 이제 퍼져나갔다. 예. 그래서 미공표된 조사 결과도 야, 그래? 내가 알기로는 이 사람이 1등 같은데 뒤집었어? 여론이 이렇단 말이야? 라고 해서 정치 고관여층에 영향을 상당히 끼치고요. 이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 여론조사 회사 전화한 녹취록을 보면 뭐 2,000개 좀 어떻게 해? 곱하기를 어떻게 해?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실제 여론조사를 하다 보면 특정 연령층, 특히 젊은 분들 20대 이런 쪽은 응답률이 지나치게 낮아서 그 몇 표본을 가지고 샘플을 맞추기 위해서 보정 작업이라는 걸 합니다. 네. 보정 작업은 그 비율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이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특정 답변에 곱하기 몇을
하는 방식으로 장난을 친 것 같아요. 지지율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는 형식이라는 예.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명 씨가 한 건 여론조사가 아니고, 그리고 명태균 씨가 조사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텔레마케팅을 하던 분이어서 이분은 오히려 여론조사라는 외피를 쓰고 여론조성 혹은 여론조장, 여론조작까지 나아가는 그걸 가지고 자신의 영향력을 키워오지 않았나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물론 그 녹취가 정말 그대로 실행이 됐는지 그리고 그 녹취 자체도 중간중간에 편집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우리가 아직 네.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선 경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선 본선 때도 뭔가 이런 여론 조작 의혹 이런 것들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민주당 쪽에서는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그게 뭐 좀 구체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경선 과정에서 여론 조작까지 했다면 본선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하면서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얘기가 나오는 거 단계인데 아마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좀 정황이 드러나면은 좀 더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지금 명태균 씨가 유독 여론 조작 관련해서는 상당히 방어적 스탠스를 취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본인의 이 법적 처벌과 연관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아무리 다른 거는 다 공개를 하더라도 이 여론 조작 관련된 부분은 공개를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뭐 수사를 하든 조사를 하든 어떻게든 밝혀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명태균 씨가 그런 얘기했었죠. 나 조사하고 나 건드리면 한 달 안에 하야해야 할 텐데 이 발언 자체가 아마도 대통령과 본인은 그 여론조사와 관련된 이게 조작일지 조사일지 알 수 없으나 그것을 내가 다 공개하게 되면은 이거 버틸 수 있겠냐라는 메시지로 들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명태균 씨가 이거를 쥐고 아마도 놓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명태균 씨에 대한 고소고발이 몇 건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지금 이종배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이 대통령의 입당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명태균 씨의 발언은 이건 허위 사실이다라고 하면서 고소를 했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아마 명태균 씨의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이 증거 자료로 제출이 되겠죠. 그러면 그 안에 명태균 씨가 아무리 핸드폰을 많이 바꿨다고 해도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여론 조작과 관련된 혹시 의혹을 증빙할 수 있는 증거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이제 사건이 달라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아무리 방어적으로 나오고 본인의 범죄 사실을 좀 덮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다른 건으로 인해서 수사를 받다가 분명 그런 증거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홍준표 시장이 저희 당에게 뭐 여론 조작 그거를 좀 정비할 수 있는 그 제도를 마련하라고 하는데 네. 저는 제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어떤 문화를 바꿔야 되냐? 전 세계에서 여론조사로 정당의 후보 공천자를 결정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한 국가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가 갖고 있는 이런 맹점, 한계 이런 것들 때문에 어느 나라도 여론조사로 공당의 후보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화를 좀 바꿔야 된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를 결정하는 이 문화를 바꿔야지 제도적으로 참 이거를 막기는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당원이 주로 이제 투표를 해서 결정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예 전당원 직접 투표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가야지 중간에 몇 명에 대한 샘플만 뽑아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 문구 하나에 따라 퍼센테이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 그래서 단일화 여론조사 할 때마다 문구를 뭘로 할 것이냐로 항상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여론조사를 통해 뭔가 후보자를 결정하는 것 차라리 전당원 투표로 가는 것이 맞지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에서 선제적으로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그건 저 당에서 이런 얘기를 자주 하고 있긴 한데 워낙 이 여론조사를 통한 시스템이 고착화돼 있어서 바꾸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럼에도 바꿀 필요성은 있다. 예. 네. 김은영 의원 보시기에는 대선 경선 때 여론조사에 조작이 있었다고 보세요? 지금 저 정도의 녹취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구분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미공표 여론조사와 공표 여론조사는요. 완전히 다른 여론조사라 보시면 됩니다. 물론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규칙을 다 따라야 되는 건 맞고요. 예. 여론조사를 하기 전에 이틀 전에 사전 신고를 하게 돼 있는 건 맞습니다. 가중값 비율도 다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다 맞습니다만 미공표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요. 캠프 내에서 자체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캠프에서 여러 가지 변형도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실제 지난 대선에서 투표율, 세대별 투표율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얻은 값을 보정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게 공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목적은 내부에서 그렇죠. 참고하기 위한 것. 참고용이기 때문에 그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그게 불법이 아니고 그게 조작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데 만약에 공표형 여론조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거는 굉장한 심각한 범죄고 지금 공표된 여론조사는 언론에 다
중앙선거 여론심의조사위원회 홈페이지를 가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혼돈해서 보면 안 되는 게 사실 전 민주당에서 약간 이번 의혹 제기하는 부분 중에서 가장 뭐 문제라기보다는 약간 잘못되고 있는 점이 분명히 이 미공표 여론조사, 공표 여론조사의 차이점을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혼재돼서 쓰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홍준표 시장님 같은 경우도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납득은 가지만 지금 뭐 여론조사상 뭐 뒤집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게 보면 ARS 조사와 전화 면접 조사는 전혀 다른 조사라고 봐야 됩니다. 결과치가 서로 다르게 나오는데 ARS 면접 조사와 전화 면접 조사를 동일한 선상에 두고 마치 수치가 차이가 나는 걸 두고 조작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건 네. 저는 굉장히 좀 이게 추세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아까 성치훈 대변인님 말씀에 100% 공감하는 게 여론조사는 절대로 투표처럼 사용에 대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저도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가 사회조사 분석사 자격증을 따면서 확실히 알게 됐는데 절대로 여론조사는 투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치에 너무 고착화되는 점은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보엽 대변인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당의 뭐 개혁 정풍운동, 개혁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이 있기 때문에 이번 명태균 씨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한동훈 대표께서 저희 지도부에서 성역 없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당무감사를 지시했고 그 지시에 따라서 조만간 아주 범위 없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당무감사가 실시될 점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답변 중에 자격증 보유도 깨알 홍보를 해주셨습니다. 자,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